아버님, 어머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어머니,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어서요. 아니면 아버지, 검찰청입니다. 아버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전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대한 사기 조직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예전의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기꾼들이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당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99% 막을 수 있는 8가지 은행 설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사기꾼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 현지에는 이미 거대한 사이버 사기 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돼지도살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악성 앱까지 온갖 범죄 수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사람들을 노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도 잘하고 은행 거래도 활발하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 눈에는 우리가 고급 타겟으로 보이는 거죠. 작년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그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낯선 전화번호는 받지 말자,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말자 같은 옛날 방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미리미리 은행에서 방어장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세이신 분인데 어느 날 전화를 받으셨대요.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여러 건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범죄자가 되십니다.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전화 건 사람이 말했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누가 어머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다행히 박 할머니의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 어디 금융감독원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아들이 옆에 없었다면 박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는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제 명의로 인터넷이나 앱으로 새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여러분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막 만들어요. 그 계좌로 범죄에 사용하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면 여러분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은행 앱을 여시면 보안 또는 안심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은행 지점에 직접 가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해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해줍니다. 두 번째,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입니다. 여신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대출, 카드론, 할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시네요. 저희가 저금리로 갈아드릴게요.
이렇게 꼬드겨서 대출을 받게 만들고 그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제3자가 제 명의로 대출을 절대 못 받습니다. 은행 지점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정말 대출이 필요하면 직접 은행에 가서 풀면 됩니다. 세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제가 송금 버튼을 눌러도 돈이 바로 안 가고 3시간이나 4시간 뒤에 가는 겁니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다른 통장으로 보내거나 미리 등록해둔 가족 계좌로 보낼 때는 바로바로 갑니다. 처음 보내는 낯선 계좌로만 3시간 뒤에 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보통 10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사기꾼이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다그치면서 돈을 빼가는 거죠. 그런데 3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3시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 계좌, 작은딸 계좌, 제 다른 은행 통장, 자주 내는 공과금 계좌, 이렇게 10개 정도만 미리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된 계좌로는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등록 안 된 낯선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루 100만 원만 보낼 수 있으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이건 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은행 앱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격 조종 사기 있잖아요. 사기꾼이 이 앱을 깔아주세요 하면서 악성 앱을 깔게 만들고 그걸로 제 폰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단말기 지정을 해놓으면 설령 제 폰이 해킹당해도 다른 기기에서는 제 은행 계좌에 절대 접속할 수 없습니다.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실 때는 은행 지점 가셔서 새 폰으로 단말기 등록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해외 IP 차단입니다. IP라는 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주소 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을 노리는 조직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나 다른 해외에서 우리 계좌를 해킹하려고 합니다. 해외 IP 차단을 해놓으면 한국 밖에서는 제 계좌에 아예 접속을 못합니다.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외여행 갈 때는 어떡하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행 가시기 전에 잠깐 풀었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차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이웃집 최민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8세이신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아버지, 저 큰아들이에요. 휴대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연락드려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이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 할아버지는 아들이 급하다니까 바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진짜 아들이요. 아버지, 저 지금 회사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제서야 최 할아버지는 사기인 걸 아셨답니다. 만약 아들이 전화 안 했으면 200만 원을 날릴 뻔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자녀를 사칭하는 사기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갑자기 돈 달라고 하면 꼭 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이체 한도 축소입니다. 은행 앱을 보시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은행마다 다른데 많게는 하루 5억까지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5억씩 보낼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한도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정도로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5천만 원 보내세요. 해도 한도 때문에 못 보냅니다. 그럼 정말 큰돈 보낼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실 텐데요. 그때는 은행 지점에 가셔서 오늘만 한도 올려주세요 하시면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체 한도는 은행 앱의 이체 한도 관리 메뉴에서 바꿀 수 있어요.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은행 지점에 가서 직원한테 부탁하세요. 마지막 8번째, 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말 비상시에 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만약 내 정보가 해킹당한 것 같아, 누가 내 명의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의심이 들면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꽁꽁 얼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나 금융감독원의 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버튼 하나로 전부 동결할 수 있어요. 동결하면 아무도, 심지어 저도 돈을 못 쓰게 됩니다.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가야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전화로 지금 당장 풀어 하고 협박해도 절대 못 푸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앱은 미리 깔아두시고 휴대폰 첫 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두세요. 비상시에 1초라도 빨리 누를 수 있게요. 여기까지가 8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둘째, 여신거래 차단. 셋째, 지연 이체 서비스. 넷째, 입금 계좌 지정. 다섯째, 단말기 지정. 여섯째, 해외 IP 차단. 일곱째, 이체 한도 축소. 여덟째, 계좌 일괄 정지 앱 설치. 이 8가지만 해두시면 사기꾼들이 여러분 계좌를 뚫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방어막이 8겹이나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어떤 기관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은행이든 그 누구도 전화로 이 앱 깔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앱 깔라고 하면 그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100% 사기입니다. 둘째, 그 어떤 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절대로 전화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대출을 받아서 보내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만약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편으로 공문이 오거나 직접 찾아옵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사기예요. 셋째,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죠? 사기꾼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코인 지갑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사기의 깊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8가지 방법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은행 앱 켜시거나 내일 은행 지점에 가셔서 보이스피싱 막는 서비스 다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다 도와줄 겁니다. 조금 귀찮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